네, 안녕하세요. 네, 초민감자 브레인 힐링 센터 힐러 김권하입니다. 네, 엄청나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최근에 여기 센터에 오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세션들, 수업을 하시고 삶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되게 힐러로서는 굉장히 보람을 주시는 그런 변화를 맞이하신 유수님이라고 할까요? 라고 김유경 아, 유수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유경님? 네 유경이 오케이. 유경님을 네. 김유경님을 이제 모시고 어떤 그동안에 어떤 변화를 겪으셨는지 여기 초민감자 브레인 힐링 센터를 만나고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네,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네, 김유경님입니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고요. 네. 이렇게 예. 네, 두 아이의 엄마이고. 두 아이의 엄마이고 음. 투명감자 센터를 찾고 되게 평안함을 찾고 있는 한 존재입니다. 평안함을 여기 센터를 만나고 평안함을 찾은 네. 사람이라 이거죠? 네네. 오케이. 그러면 센터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힘듦이 있었고 그것을 여기에 오게 된 계기? 계기. 네네. 이유? 여기에 어떻게 찾게 돼서 어떻게 이끌려서 오게 됐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우선은 작년에 큰 이제 화상 사고가 있었고 그걸로 꽤 긴 시간 동안에 좀 이렇게 누워 있었고 수술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의욕도 없고 지치고 그런 상태였고 또 제가 이런 초민감자 이런 엠피스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었거든요. 네. 근데 엠페스라는 거를 우연히 이제 유튜브에서 접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초민감자 센터를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클리어링 그 영상 네. 하시는 걸 보고 네. 따라했더니 뭔가 이렇게 가슴속 시원함? 이런 게 느껴져서 이렇게 뭔가 교류가 있으면 지금 나의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곳을 찾게 됐습니다. 가볍게 살기 운동본부 채널에 네. 여러 클리어링 영상들을 보고 따라했더니 가슴이 시원해져서 네. 찾아오시게 되었다. 네. 여기 처음에 오셔서 액세스 바즈 세션을 받으셨죠? 네. 첫 경험은 어떠셨나요?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에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서 왔잖아요. 네네네네.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저도 이제 명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해서 이게 가능할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여기 이렇게 짚어주시는데 짚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쑥 퍼지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갖고 있던 힘들게 하던 기억들이 네네. 다 이렇게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기억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네, 그죠? 네. 기억 속에 충전된 어떤 힘든 감정이나 강렬한 어떤 네.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강렬한 관점 그런 네. 기억 속에서 그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과거에 있었던 일 다시 떠올려 봐도 그래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 이전에는 떠올리기만 해도 너무나도 괴로웠다면 네네네. 네네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충전을 해소시킨다고 표현을 합니다. 액세스 바즈를 할 때는. 그렇게 해서 편안해지셨다.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처음 세션을 받고 이제 돌아갔는데 네. 다음 날에 네. 되게 좋은 소식이 온 거예요. 뭐였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화상 보험금이 계속 미뤄지고 있었어요. 예. 미뤄지고 뭐 또 원래 생각한 금액보다 더 작게 나온다고 하고 그래서 그게 조금 되게 스트레스인 상황이었는데 다음날 연락이 딱 왔는데 치료비보다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나오고 긍정적으로 연락이 오고 그리고 원래도 산정이 되고 나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오후에 바로 입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게 일이 뭔가 잘 풀린다. 네 맞아요. 딱 잘 풀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받았는데 이렇게 어쨌든 주변의 상황들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저도 물론 편안해졌고 그래서 두 번째로 세션을 네네네. 예약하게 됐어요. 네, 두 번째 세션 예약하게 됐다. 예.
그렇죠. 그 내 마음이 뭔가 불안해하고 뭔가를 탓하고 그럴 때 내가 그런 감정들을 선택하고 있을 때 내가 내는 어떤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은 좀 가까이 하기 싫다 하는 어떤 암흑의 기운을 풍기는 사람 있잖아요. 뭔가 절망감이라든지 뭔가 그냥 어두운 감정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런 파장이면 될 일도 안 된다고 하죠. 근데 그런 어떤 부정적인 파장을 내는 감정들이 사라지고 다시 그냥 원래 모습에 더 가까운,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상태로 있으면 삶이 굉장히 좀 순조롭죠. 나한테 와서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맞아요. 네네. 내 마음에 뭔가 걸릴 때 그 다른 존재들도 그거를 무의식 중에 알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션을 예약하시고 받았습니다. 어땠나요? 두 번째 세션? 두 번째 세션 때는 첫 번째보다 그 몸의 그 감각이 진짜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뭔가 다 이렇게 통하는 느낌이었고 몸이 되게 좀 머리도 시원하지만 그때는 몸이 더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런 통증 같은 게 꽤 이렇게 중간중간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통증이 일어나서 조금 작아지고 그거에 대해서 통증이 일어날까봐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일상에서. 근데 그런 마음이 이제 점점 내려가더라고요. 두 번째 세션을 받고 나서. 또 아플까봐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편안해졌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아픈 것도 좀 덜해졌다. 통증도 경감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으면 그게 신체에도 영향을 끼쳐서 아프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못하고 계속 서양의학이나 그런 병원 찾아다니고 그러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치유의 과정이. 맞아요. 물론 그쪽으로 해서 고쳐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생각이나 관점이나 스스로 가진 어떤 심판, 내가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그런 심판이나 감정들로 인해서 통증을 더 강화시키고 실제로 그래서 뭐 클리어링을 한다거나 마취를 받는다거나 했을 때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되죠. 그렇다고 이게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해결된다는 건 아니고 유경님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다른 사례를 봐도 그렇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으니까 몇 년 동안 되게 오랫동안 어떤 몸에 같은 증상을 만약에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시도했던 여러 치료법이나 어떤 치유법으로 그게 해결이 안 됐다면 그 접근으로 그럼 뭔가 삽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엉뚱한 데다가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뭔가 다른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한 관점에서 뭔가를 바라보고 그걸 계속 그 관점에서 바꾸려고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 관점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 맞지 않는 것,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게 또 뭐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 물론 여기 저희 센터에 있는 여러 프로그램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다른 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게 방법일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거를 내가 어떤 다른 방법을 시도하면 이게 변화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 어떤 그 흐름을 따라가실 수 있다면 다른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제가 이거 이제 오늘 인터뷰 이제 하기로 하고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렇게 화상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고통이 그걸 갖고 가잖아요. 트라우마로. 그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되게 깊게 가요. 이런 그렇죠. 환한 등을 본다고 하면 수술 때 환한 등이 딱 그 연상이 되면서 그 고통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그때 화상을 입었을 때 고통이. 네네네. 그런 것들은 자기 혼자서 사실은 정화 이렇게 흘려보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뭐 그것을 어떤 정신을 억압한 어떤 약물 같은 걸 먹거나 진통제를 좀 과하게 투여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그것에 좀 더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음. 그렇다고 이게 만사형통의 방법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다른 네. 가능성 중에 하나라는 거고. 네. 음. 그래서 통증이 감감됐고 네. 그다음에 또 아프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이 사라졌다. 네. 그리고 그게 그때 끔찍했던 어떤 음. 트라우마의 그 감정 네. 그런 것들이 엄청 옅어지고 편해졌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네네. 두 번의 세션을 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고 또 유경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네. 좋아 여기까지 변했으면 또 뭐가 변할 수 있지? 네. 하고 또 다른 수업과 세션들을 이제 신청을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액세스 바이스 수업과 네. 1일 수업과 그리고 액세스 파운데이션 수업 4일짜리 우리의 의식을 탐사해서 우리가 어떤 거짓들로 네. 우리의 진짜 모습을 우리의 진짜 어떤 환한 빛을 계속해서 가리면서 우리의 어떤 커다란 무한한 에너지를 계속 작게 줄이고 억압하고 왜곡하고 그러는 선택을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무의식 차원에서 에너지 차원에서 다 취소시키고 네. 다 해체시켜서 원래 빛이 딱 좀 더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액세스 파운데이션 수업. 네. 그러면- 진짜. 네, 그렇죠. 네. 적절한 설명인가요? 네, 맞아요. 액세스 파운데이션 수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저는 액세스 파운데이션 수업을 하기 전에 이제 바즈보다는 이제 금액대가 있는 수업이니까 이런 후기들을 다 읽어봤어요. 근데 네네네. 제가 생각했던 원했던 변화들을 다 맞이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 놀라운 거는 제가 갖고 있는 그 관념이 네. 고정 관념들로 저를 제한한 게 너무 많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대부분 우리는 네. 태어나서부터 네. 부모 그리고 이 문화권으로부터 고정관념을 흡수하기 시작하죠. 네. 네. 그러면서 음. 점점 에너지는 작아지고 네. 억압도 점점 커지고 네. 된다 안 된다도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일 때 어떤 빛을 잃어버리고는 하죠. 네. 맞아요. 네. 이제 여자로서 어때야 된다는 관념, 뭐 엄마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이미 정해진 것들로 정말 저한테 이렇게 네모나게 네네. 펜스를 쳐놓은 게 너무 많다는 이 거를 현실의 박스에 네. 이 커다란 나를 끼워 맞추려고 계속 애를 썼죠. 네. 그거를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그죠? 네. 근데 심지어 이게 다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음.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잠든 의식이라고 하죠. 내가 해놓고 해놓은 줄 모르고 네. 그 해놓은 상태대로 살면서 네.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는데 내가 해놨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 선택들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네. 그 선택을 취소하고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것도 그걸 선택하는 주체도 나라는 거죠. 네. 네. 그거를 이제 그렇구나 하고 정말로 알 수 있는 수업이에요. 그냥 그죠? 네. 책에서만 그래 이거 모든 건 내가 창조한 거다. 근데 전혀 와닿지가 않잖아. 그죠? 네. 책으로만 있었을 때는. 네. 그런 점이 참 액세스 수업들의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액세스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이 현실의 감옥에서 뭔가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얻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없었는데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구나. 근데 이게 제가 2007년에 처음 액세스를 만났으니까 그때 만났을 때 그냥 한 방에 빡 되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점진적으로 뭔가 확장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의식의 지평이라든지 네. 삶의 모든 것들을.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가능성이 지금은 펼쳐지게 됐고 삶에서. 네. 그래서 또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더 나중에는 또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 그쵸. 그래서 근데 대부분이라고는 안 하고 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냥 미래에 다 정해놓고 맞아요. 정해놨어요. 뭐 이렇게 살겠지 뭐. 그러니까 네. 뭐 이때 은퇴하니까 뭐 이때를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고 하면서 삶의 어떤 모험적인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잿빛으로 변하죠 모든 게. 네네. 그냥 돈 벌고 먹고 사는 게 전부인 양. 음. 이 현실의 틀에서 정해져 있는 메뉴들이 전부인 양. 이 현실의 메뉴 안에서만 선택을 하려고 하고. 하지만 진실은 뭔가 다른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거. 맞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그 다른 가능성을 찾으려면 질문으로 찾아야 되는데 네. 답을 미리 삶에 다 내려놨기 때문에 맞아. 다른 가능성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게 되고. 네. 그러니까 불평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네. 뭔가 바꿀 의사가 없어 대부분. 다른 선택을 하지 않고 네. 그냥 현실에 대해서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모든 것들. 네. 팍앤팟. 네. 네. 팍앤팟이란 그런 걸 창조했던 모든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다 취소하는 그런 액세스 컨셔스니스의 멘트, 클리어링 스테이트먼트의 줄임말인데, 네. 뭐 클리어링 영상들에도 자주 나오죠. 모두 파기하고 해치하겠습니까? 하고 샬라 하는 주문이 있는데 그 중에 그걸 줄임말이 팍앤팟입니다. 네. 그래서 네. 또 이제 유경님이 스스로 엠패스 초민감자인 걸 몰랐는데, 네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게 됐죠? 뭐 책을 보면서 알게 됐나요? 유튜브를 보면서 알게 됐나요? 아니면 어디서 정보를 얻으셨어요? 제가 네. 이번 이제 많이 누워 있으면서 네네. 이번 해에는 나를 정말 나한테 집중하고 나를 이해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딱 했어요. 네네네네. 그러고 나서 우연하게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엠패스? 예민한 사람? 이런 게 접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되게 어떤 부분에서 너무 예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하고 이렇게 보게 됐는데 혹시 하고 보게 됐는데 네네. 이게 너무 저인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그런 예민한 부분들을 네네. 왜 이렇게 예민할까?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편한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되게 자책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나는 왜 남들처럼 똑같이 하지 못하고 왜 더 힘들어하고 나는 왜 이렇게 민감하고 남의 어떤 것도 잘 읽히고 네. 그래서 힘들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건 줄 알았다 이거죠. 다른 게. 네. 네네. 그랬는데 그걸 보고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있구나. 네네네네. 그리고 네, 이제 그 초민감자 브레인 힐링 센터 영상을 이제 딱 보고서 네. 이제 제목 자체가 이렇게 초민감자를 위한 힐링 센터면 이제 딱 그 접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 영상들이랑 이제 카페 글들을 보면서 이렇게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 막 사람들이 저한테 막 찾아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쏟아내고 피하지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그랬던 것들이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이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다 겪고 있구나. 네네네네. 그러면 나한테 맞는 어떤 그 치유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네네네. 그랬구나. 근데 그 초민감자들 뭐 엠패스들의 이슈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감정들을 막 쓰레기통처럼 감정 쓰레기통인 것처럼 쏟아붓고 막 자기 얘기를 쏟아붓고 하는데 그거에 노를 못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많이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야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와서 괴롭히는 그런 사람에게 항상 먹잇감이 되는 그런 이슈가 또 한 가지인데 이거는 많은 엠패스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 부분이 제 삶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어쩔 때는 그냥 혼자 섬으로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의 큰 고통이었어요. 네네네. 분명히 나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막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막 선물 공세, 막 애정 공세해서 좋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이상해요. 중간쯤부터 과도한 요구나 너는 완전 내 거라던가 막 통제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저는 생각이 저 사람 무슨 일 있나? 아니면 좋은 사람인데 아픔이 있나? 그러면서 점점 끊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내 내면이
그 막 갈라진 논바닥 같이 돼가지고 네네네. 다 쭉쭉 빨아먹혔다는 얘기죠. 네. 네네. 그냥 모든 연락을 다 끊고 네. 주변 사람들 모두를 끊고 그냥 아예 잠수를 타는 그런 시간들이 정기적으로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있었고, 오케이. 네. 그랬는데 지금은 네. 이제 그 액세스 파운데이션 수업에서 네.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였죠? 거절을 할 수가 없었고 거절을 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또 제가 상대들한테 거부당할까 두려웠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그 이제 두 가지 마음에서 또 거부를 못했고 미안함, 고마움 이런 것들이 공존을 했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파운데이션 때 제가 거절을 못하는 게 저의 어떤 순간에 저를 제한한 딱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정말 충격이었고 그럼 제가 저 자신을 되게 힘들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알고 클리어링 한 다음에는 이제 그분들은 저한테 아직도 이렇게 이걸 하려고 하시는데 그냥 아 그래요? 그렇구나. 안 걸려든다 이거지. 네 맞아요. 그분들은 이제 갈고리를 맞아요. 왜 안 걸리지? 하면서 걸려고 하는데 네. 안 걸려. 왜냐면 왜죠? 왜냐면은 제 마음에서 이제 그때랑은 다르게 그때는 왜 저 사람 왜 그러지? 좋은 사람이야. 이거 안에서만 막 끼가 돌았으면 지금은 이게 보여요. 이렇게 한 발짝 뒤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도 저지먼트, 심판이죠. 맞아요. 이 사람은 그 연애할 때도 많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상대방한테 이 사람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천사 같은 여자다. 그것도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나쁜 년이다 하는 거나 좋은 년이다 하는 거다 심판인데 심판을 하게 되면 다른 모습이 안 보이게 되죠. 좋은 사람인데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자꾸 자기의 자각을 부정하게 되고 그 판단에 모든 걸 끼워 맞추려고. 그래서 클리어링을 하나 하고 가볼까요 여기서? 진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각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심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을 그 사람에게 씌워놓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 모두 다 파괴하고 해체하시겠습니까? Yes, right, wrong, good and bad, part and part, old, nine, Jews, boys, perverts and beyonds. 네. 그래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클리어링하니까 저도 지금 잠깐 멈췄어. 그래서 그게 상대방의 호의가 진짜 어떤 의도의 에너지로 나한테 다가오는지 알게 되니까 가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에는 그냥 다 들어줘야 되고 내가 힘들어도 다 해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하는데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 하고 진짜 딱 깨달아져 버리면 행동이 하는 선택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지. 맞아요. 근데 하는 선택 자체가 안 바뀌었는데 뭔가를 깨달았다 알았다 라고 하는 거는 머리로만 알았다. 근데 액세스 컨시스턴스의 굉장히 좋은 점은 그거를 딱 아하 하는 레벨까지 이렇게 알려준다. 그냥 딱 그것이 참 이 액세스 기법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가 이제 예민하고 그랬기 때문에 삶에서 많은 문제를 만났잖아요. 그럴 때 책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맞아. 그렇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혹시 나한테 그런 면이 있는 거 아닐까까지는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순간이고 가면서 또 잊혀지고 또 저의 이 메비우스의 띠가 다시 돌아와요. 좋은 사람들 왜 그러지? 그렇지. 그게 그걸 이제 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업식이라고 하죠. 프로그램된 거 기존에 프로그램된 걸 삭제를 안 하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지지가 않는 거지. 진짜 표현이 딱 정확해요. 그래서 뭐 삼스카라라고도 하고 뭐 인도 쪽의 철학에서는 그거를 근데 참 머리에 손을 대고 그걸 정화할 수 있다니. 그리고 질문과 클리어링으로
그걸 정할 수 있다니. 정말 이게 그 클리어링이 자기가 이렇게 딱 정말로 짚히는 게 있잖아요. 마음속에 네. 꽉 막혔던 거가 딱 맞으면은 정말로 여기에 있던 이 채증 같은 게 네. 확 하고 네네네. 이렇게 몸이 막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게 있어요. 맞아요. 그게 어떤 말로만, 어떤 생각으로만, 혹은 어떤 논리나 이성으로만 풀어가려고 했던 접근에서는 다룰 수 없었던 거죠. 네, 맞아요. 네. 에너지적인 측면, 그런 어떤 과거에 내가 언어나 장면으로 생각나지 않는 어떤 것이 그냥 애매한 충전으로만 있는데, 네. 그거를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거. 진짜. 계속 내 눈을 가리고 내 의식을 어둡게 하고 있던 것들을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네. 정말 명확해요. 이게 원래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이 어떤 한 가지 이슈를 해결을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명상하고 또 그에 관한 책을 읽고 그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 엄청난 그 진짜 몸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해결을 해온 과정들이 있어요. 예. 그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지만 고통도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도 그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다음 걸 마주했을 때 얼마나 또 내가 부서져 내릴지. 근데 여기 이제에서는 그냥 찾기만 하면 돼요. 내 안에 어떤 제한을 뒀는지를 찾으면 그걸 풀고 이렇게 다시 두려움 없이 걸어 나갈 수 있는 그게 딱 생기더라고요. 참 바람직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게 좀 더, 그런 변화가 좀 더 시간이 걸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이제 여러 많은 분들을 봐왔잖아요. 네. 이경님 경우는 좀 빠른 편에 속하시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막 딱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도 잘못된 게 아니다. 네. 어떤 변화는 분명히 있다. 그게 내가 선택을 하나 해나가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클 수 있어요. 네. 제가 뭐 10몇 년 전에 액세스 수업에서 얻었던 것들, 그때 얻었던 변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선택들로 지금 이제 또 더 깊고 큰 변화를 계속해서 맞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사람들은 어떤 딱 끝지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주 뭐 근데 많은 사람, 저도 엄청 끝지점을 찾았어요. 뭔가 이것만 딱, 예를 들어서 그거는 많은 학생들도 하고 있죠. 내가 고등학생들은 대학만 가면 다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아. 근데 대학은 완전 시작이고 대학교에서도 뭐 취업만 하면, 혹은 뭐 창업만 하면 인생이 끝이 아니고, 근데 계속해서 인생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내가 뭐 액세스 파운데이션 하면 그러면 내 모든, 내가 그때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살 수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되는 선택의 과정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다른 것이 또 뭐가 가능할까?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가지 않으면, 물음표를 하지 않고 좋아, 내가 마침내 내가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썩어가는 거지. 마침내 내가 다 깨달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썩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변화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모든 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변화에 저항을 하잖아요, 우리가. 엄청 저항. 네네네. 그 변화를 그냥 변화가 하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지, 사실. 그 부분도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안 변하려고 애쓰고. 그런데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그냥 그 흐름, 이 삶의 흐름에 저항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 모든 것들 모두 취소하고 파기하고 해체하시겠습니까? Yes, right, wrong, good and bad, part and part, all nine, shows, boys, boys and beyonds.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경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얼마 정도 쓰시다가 리커넥션 받으셨죠? 일주일 후에 받으셨나? 파운데이션 수업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주일 뒤에. 예. 그 세션을 원래 그날 다른 세션을 예약하셨는데 맞아요. 나는 리커넥션 세션을 하겠다고 마음을 바꾸셨잖아요. 네네. 그 이유? 음 그리고 그걸 선택하신 이유? 네. 이게 어떤 것에 이끌리셨는지. 원래는 돈에 관한 수업을 받기로 했었어요. 아 예. 나중에 받겠지만. 근데 리커넥션이라는 거를 이제 후기에서 읽어봤을 때 뭔가 나한테 지금 이게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게 끌림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해주신 분들 읽어보면서 지금 저한테는 물론 이제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게 바지를 받으면서 내려가긴 했지만 명상을 하더라도 사고 이후에는 이미 그 몸이 너무나 많은 약으로 인해 가지고 그전처럼 깊은 명상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았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라는 게 몸적으로 네네네. 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항생제, 뭐 진통제, 뭐 그런 것들이 네, 네네네. 엄청 네네네. 수혈받고 이 장기간 약을 많이 복용하고 그치. 그럼 에너지가 좀 이제 네. 탁해져 있었겠네. 그런 화학약품은 좀 네. 장기도 손상을 시키고 그게 네. 물론 진통과 어떤 치유를 위한 거였지만 그런 부작용들이 있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와서 딱 그걸 선택을 하게 됐어요. 네네네. 근데 네. 딱 그 할 때 네. 그리고 맞아 리커넥션이라는 책 있잖아요. 예, 책이 있죠. 네, 그 책이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니까 네.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면서 한 권을 선물을 해주셨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뭔가 느낌이 책을 읽는 것 뿐인데도 이렇게 몸이 살짝 가벼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뭔가를 네, 수신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리커넥션 후기 읽어보고 리커넥션을 선택하게 됐고 네네네네. 네. 오케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은 없지만 네. 뭔가 아는 거였잖아, 그죠? 네. 왜냐면 맞아요. 그게 우리가 언어로 생각으로 모르지만 그냥 그게 사실 우리의 존재랑 다를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리커넥션 세션 설명을 보면 뭐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을 보면 뭐 우주의 뭐 격자망과 재연결한다 뭐 네. 뭐라고 하지 또 뭐 DNA 사슬을 복원시키고 뭐 차원간 뭐 그런 얘기를 써놓으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여기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네. 무슨 이게 저 세상 가는 얘기인가 하면서 좀 이 힐링 네. 센터나 저나 이걸 받는 사람들이나 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있을 수 있어. 네. 제가 봐도 좀 일반적이지 않다 이건. 이걸 누가 알아듣는 분들이 신기하다 이렇게. 그런데 네. 이게 뭐 우주의 격자망이라고 하면 뭐 저기 어디 지구 바깥에 나가가지고 거기 뭐 어디 뭐 안드로메다 성운이나 뭐 북극성 근처에 가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우리가 지금 속해 있고 우리가 그 자체인 이 에너지의 장이란 말이죠. 지금 이 장. 네. 네네. 이 우리가 에너지의 바다 속에 있으면서 그거를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않고 그것과의 차단을 해서 그냥 요 몸의 테두리만 우리 나인 양, 전부인 양 살아가기 때문에 이 공간에 펼쳐지는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상호작용을 못하게 됨으로써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리커넥션 세션을 하셨어요. 다시 연결이 되는 세션이었잖아요. 네. 어떤 걸 경험하셨나요?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리커넥션을 이게 신비롭게 볼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저는 그냥 내 몸의 치유에 도움이 되는 거다. 네,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 네. 내가 딱 이게 끌려.
그러면 네네. 분명히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눈에 그리고 띄었을 또 거란 제가 이제 저희 힐링 센터를 하면서 리커넥션 세션은 거의 제가 홍보도 안 해요. 그냥 예전에 몇 년 전에 쓴 글만 올려놓고 아무런 홍보를 안 하는데, 왜냐면 받으실 분만 받으시라고. 네. 네. 근데 저는 이 리커넥션 세션을 좀 많은 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네. 끌리면 받으세요. 끌리면 그쵸. 뭔가 이걸 정말 보고 네. 그냥 저거 하면 나도 저렇게 되나 하고 받지는 마시고, 그쵸. 진짜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뭔가 그런 끌림이 있으실 때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고,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좀 어떤 이런 에너지의 감각이나 어떤 에너지의 통로나 그런 게 좀 과하게 막혀 있거나 좀 그런 경우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좀 네. 그쵸. 느끼는 게 네네네네. 다 이렇게 다 다를 수 있고, 네네네. 네. 저는 그런 마음 공부하면서 명상하면서 그 에너지나 이런 걸 어느 정도 느끼는 상태에서 여기 초민감자 브레인 힐링 그렇죠. 센터를 네네네. 접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렇다고 또 네. 나는 전혀 못 느끼는데 하고서 나는 저기까지 네. 말하겠다는 하지 마시고, 네, 맞아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네. 경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네. 저번에 이제 지난번에 액세스 바즈 수업에 오셨던 분이 네. 바즈 세션을 이제 교환을 하시면서 상대방이 이제 막 에너지를 느끼면서 막 어떤 정보도 리딩하고 하니까 어떻게 그런 걸 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하던 분이 다음에 자기가 할 차례 돼서는 똑같이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약간 네. 놀리면서 물어봤죠. 신기하게 어떻게 그런 걸 하시냐고. 근데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자각을 하고 있는데 이 현실의 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아닌 것처럼 차단하고 무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 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필을 믿으시고, 맞아요. 자기의 필을 믿으시고, 네. 여기 왠지 가면 내 삶이 내가 필요한 변화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필요한 치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시는 분들은 네, 거침없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 네. 진짜. 네네. 저는 이거를 보시고 이제 네네네. 리커넥션에 대해서 딱 느낌이 오시는 분이 있으면 근데 뭔가 물음표가 뜨기 시작할 수 있잖아요. 신기한데 뭐한데 이런 생각을 그냥 이렇게 하시고 그냥 가볍게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렇게 받고 나서는 네네네. 이제 받을 때 내 어떤 부위가 치유가 돼야지 막 그런 마음으로 눕지를 않았어요. 네네네. 그냥 그렇죠. 그냥 나한테 필요한 사실은 근데 내 맡기는 게 네. 제일 좋아요. 네. 저도 제가 세션을 진행할 때 특히 이제 리커넥티브 힐링, 리커넥션은 어떤 의료적인 치료 행위가 아니니까 이거는 저도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몰라요. 저도 그냥 이 장에 접속한 다음에 내 맡기는 거거든요. 그거를 네, 이제 에너지 힐링 101 수업에서 배우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치유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냥 나한테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찾아올 거다. 그랬고 이제 받고 이틀에 걸쳐서 봤거든요. 받고 나서는 뭐라고 진짜 이렇게 막혔던 부분들이 정말 다 뚫리는 기분? 그런 기분이었고 밖에를 보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보이던 게 이렇게 진짜 3D로 보이는 것처럼 색깔도 너무나 되게 선명하게 네네. 다른 점이 다 보이게 느껴지고 이게 리커넥티브 힐링이 주파수가 이제 노출이 되면 세포가 다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이게 엄청난 높은 진동이기 때문에 어떤 감각도 깨어나기도 하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에만 한정 지어서 살았다면 오감 외에 다른 감각들이 깨어나면서 이것도 좀 더 색달라져. 근데 모두에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뭐 냄새를 맡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연결된다는 그 느낌이 그냥 걸을 때도 이게 사람이 너 나 하고
이렇게 딱 배척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분리. 네. 근데 그런 감정을 배척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좀 외롭더라고요. 그지 고립되는 거지 혼자서. 네. 근데 지금은 그냥 다녀도 그 내가 고립돼 있다는 느낌이 아니고 세상이랑 이렇게 연결된 채 다니는. 원래 이게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사실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네. 이 사람의 생각과 어떤 관념과 여러 가지 기제로 우리가 그걸로 분리돼서 무지한 그거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거 후기에도 썼는데 그러니까 고립돼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늘 이어폰으로 뭔가를 들었어요. 예. 음악 듣거나 통화하거나 뭘 보거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너 택배하냐? 그런 정도로 항상 이게 꼽혀 있었던 거예요. 되게 오래됐어요. 네. 그랬는데 그걸 받고 나서 걷다가 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왜 빼고 싶지? 빼고 싶은 적이 없는데 혼자 이렇게 있을 때. 네네네. 근데 딱 빼니까는 너무 여기 막 바람 통하는 소리부터 해서 되게 더 자연스럽고 다시 만나는 세상. 네.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나한테 그 변화가 계속적으로 뭐 다음날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조금씩 네네네. 변화가 이렇게 그쵸. 찾아오더라고요. 변화는 ongoing 프로세스니까 계속. 네,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또 다른 게 뭐가 또 가능할까요? 네, 이런 질문으로 삶의 많은 가능성들에 두드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맨날 왜냐면 보세요, 이 바깥에만 봐도 얼마나 커다란 세상이야 정말. 네. 저희 커다란 빌딩들 하며 수많은 사람들, 거대한 지구, 그리고 지구 밖에 또 우주. 그 지구만 해도 없는 게 없는 별인데 온갖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메뉴만을 고집하면서 다른 가능성을 얼마나 외면해 왔는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자면 조만간 6월에서 7월 사이에 액세스 바즈를 소개하는 책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출판됩니다. 그냥 액세스 바즈에 대한 입문서 정도. 그러니까 어떤 거다. 너무 이제 책도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액세스 바즈가 관련된 책이 있냐.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없어서. 그냥 그리고 외국에도 사실 액세스 바즈만 딱 소개하는 책은 없는데 뭐 우리는 다른 기법 뭐 EFT라든지 뭐 힐링 코드라든지 그런 건 이제 소개하는 책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조만간 나올 예정이고 많이 읽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5월 22일에 이런 에너지 힐링 101 수업이라고 아주 파워풀한 수업이 있습니다. 네, 수업 받아요. 선택하실 분만 선택을 하시면 되고 네. 여러 가지 3가지 조건이 붙어 있어요. 리커넥션 완료하고 액세스 바즈 수업 듣고 그다음에 리커넥션 책도 읽고 그래야지 참가를 하실 수 있는 수업이고요. 또 뭐 그리고 뭐 굉장히 또 많은 또 좋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삶에는. 선정 능력 이번 주 초민감정 브레인 힐링 센터 많이 찾아주시고 오늘 출연해주신 김유경님 정말 이런 좋은 변화의 얘기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저는 물론 선택은 다 본인의 몫이긴 한데 제가 이거 접하고 약간 응급실 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삶에서 너무 지치는 일들이 사실 많고 내가 해결하기가 너무 벅차기도 하고요. 그럴 때 이곳에 와서 이제 한번 변화를 이렇게 탁 하면
다시 삶을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께서 좀 나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여기고 조금 더 아껴줘야겠다. 맞아. 이런 나를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 나를 이렇게 뒷전으로 놓으면 네. 여기서 받고 좋아도 거기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지는데 돈 쓰는 거에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내 자체가 뒷전으로 미뤄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내 삶의 다른 것들을 더 우위에 놓기 때문에 그럼 삶이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엄마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저한테 이렇게 이제 몇 개의 수업을 받으면서 이렇게 돈을 쓰는데 아이들한테 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네, 모두에게 더 좋죠. 네, 지금 아이들도 엄청 이렇게 원래 첫째, 둘째는 막 사랑 가지고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지금은 둘 다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런 표현 많이 하고 그래, 맞아. 주변 자체가 이제 저희가 편안해졌기 때문에 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을 때 굉장히 편안해요. 맞아. 네. 내가 괜찮아지고 내가 편안하면 네. 이게 내가 이 사람 잘해줘야지 저 사람 잘해줘야지가 아니고 네. 내가 괜찮고 편안한 것만으로 이렇게 쫙 편안해지는 그거 사실 같아요. 진짜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부모 자기 자신이 스스로 편안하고 그 걸림이 없는 상태로 있어주는 게 자식한테 제일 진짜. 좋은 게 아닐까. 아무리 뭐 돈을 많이 주고 그래도 막 엄마 아빠 마음이 막 뭔가로 꼬여있고 막 부부라고 뭔가 이렇게 꼬여있으면 네. 그 파장은 다 애들한테 가겠죠. 네. 진짜. 네네. 그거는 그래서 저는 좀 네. 부모라면 네. 분명히 저 같은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음. 나한테 이거 써도 될까? 막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정말 편안해지면 아이들 얼굴 달라지고 내가 네. 달라져 세상이 달라진다. 진짜. 네네네. 네. 우리 아이와 남도 바꿀 수 가족을 없고 위해서 남도 바꿀 수 없고 세상도 바꿀 수 없는데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네. 나 자신 그리고 그 선택만 하신다면 어렵지 않은 길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유경님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 더 자주 어떤 영상을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 힘들게 네, 말씀하시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